영국 볼튼에비에 있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스트리드 강은 마치 엽서와도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리 사실 이 얌전해 보이는 강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강 중 하나입니다. 고요한 스트리드 강은 수심이 9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는 2층 버스 2대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높이입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실력 좋은 수영선수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저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민들은 이끼가 낀 둑 사이를 건너려다가 떨어진 사람들의 사망률은 100%라고 말합니다. 볼리비아에는 아마존 강가를 따라 나 있는 마디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은 18,000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공원 남쪽에는 안데스 산맥의 빙하 봉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는 눈이 닿는 곳까지 열대우림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마디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원 중 하나입니다. 독성이 강한 공격적인 식물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식물을 만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작고 아름다운 비키니 아톨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자수, 백사장, 투명하고 밝은 물이 가득한 이곳이 사실은 방사능을 방출하는 황무지일 거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거예요. 1950년대에 이 섬에서는 수많은 핵실험이 실시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위험한 수준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섬은 지금까지도 사람이 살지 않고 있어요. 맑고 푸른 물과 호화로운 수상 호텔 리조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디브를 꿈의 휴양지로 꼽고 있죠. 하지만 이 섬은 점점 여행하기 위험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거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전체 인구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는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한 암석 구조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에는 거대한 사암 봉우리가 가득하며 그 꼭대기에는 수백 년 전에 승려들이 세운 웅장한 수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유명한 마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관광지예요. 난간이나 안전장치 없이 절벽 가장자리에 건물들이 서 있거든요. 이 높은 곳을 방문하신다면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는 우뚝 솟은 우림과 멋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이 가득한 작은 땅이 있어요.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이 땅을 뱀의 섬이라고 불러요. 이 섬은 4,000마리 이상의 독사들이 가득하거든요. 보트롭스는 현존하는 뱀 중 가장 독성이 강한 종으로 이 섬을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뱀의 섬은 아주 위험해서 브라질에서는 이 섬의 방문객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이티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백사장, 산 풍경, 1년 내내 쨍쨍한 햇살로 유명하죠. 이 섬에는 멋진 5성급 호텔이 있고 호화 유람선도 이곳에 자주 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해의 이 섬은 여행하기에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아이티는 세계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아이티는 지질 구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기 아주 쉬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티에는 아직도 2010년에 심각한 허리케인의 피해로부터 복구 중인 지역이 있어요. 중국 현공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고요하고 조용해 보입니다. 화려한 전통 장식과 아름다운 아치형 건물까지 보석처럼 멋진 건축물이 가득한 아름다운 절이죠. 하지만 겉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공사는 75m 상공의 절벽 끝에 세워져 있거든요. 수천 년 된 오크나무 대들보가 바위에 고정되어 건물을 잡아주고 있죠. 이 절에는 미로 같은 통로가 많아서 이 위험한 관광지를 둘러보면 아드레날린이 마구 뿜어져 나올 거예요. 러시아 극동에는 키크피니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성층 화산으로 다른 화산보다 규칙적으로 용암을 분출하지만 아주 멀리까지 퍼지기 전에 용암이 식어서 금방 딱딱해지는 편이에요. 키크피니의 정상에는 고농축된 황화수소가 가득합니다. 이 가스는 모든 생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지역에는 어떤 식물과 동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가스를 들이마신다면 열과 현기증 때문에 아주 빠르게 몸 상태가 나빠질 거예요. 융가스 로드는 매년 2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볼리비아의 유명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로 이 놀라운 길을 따라 달리면 북부의 안데스 산맥을 지나 아마존 강을 따라 달려 볼리비아의 수도에서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유명한 장소지만 볼리비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사가 600m 정도로 아주 가파르고 가는 길 내내 벽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또한 이 지역은 극단적인 날씨로도 유명합니다. 짙은 안개와 폭우, 심지어 산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빅토리아 폭포 위로 1억 3,200만 갤런이 넘는 물을 쏟아붓는 잠베지 강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폭포는 높이가 120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해질녘에 우연히 이 장소를 방문하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용감한 분이 계시다면 폭포 꼭대기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이 악마의 수영장이라고 부르는 장소죠. 벼랑 끝까지 걸어 올라가면 아래 부서지는 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위벽을 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중심에는 러시아의 작은 마을 오이아콘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어 얼음 낚시, 썰매, 스키 등 다양한 겨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 술록무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마을은 너무 춥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입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71.2도로 사람이 사는 장소 중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이곳의 주민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파이프가 얼어서 배수가 잘 안 되며 땅이 얼어붙어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밖에 오래 있으면 속눈썹도 얼어붙죠. 수마트라는 인도네시아의 큰 섬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열대우림에서 오랑우탄과 함께 걷거나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메단의 멋진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시나붕산이라는 활화산 때문에 여행이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시나붕산은 최근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파괴적인 분화를 일으켰어요. 때문에 인근 몇몇 마을과 도시가 용암과 재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화산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출은 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죠. 브라질의 중심에는 다채로운 건축과 활기찬 문화로 유명한 대도시 마나우스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대극장과 멋진 해변, 브라질 최고의 박물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나우스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중심부에 아마존 강 강둑에 위치해 있는데요. 따라서 피라냐, 아나콘다, 독사처럼 아마존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동물들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죠. 탄자니아에 가신다면 빨간 물을 자랑하는 나트론 호수를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인근 온천에서 흘러들어온 이 호수의 물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여 수온은 최고 60도의 고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호수의 독특한 색은 물 표면의 붉은색 박테리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호수에는 홍학이 약 200만 마리가 살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알칼리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이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마추픽추 유적지는 사람들이 페루에서 가장 많이 찾는 유적지일 겁니다. 아마존의 깊은 정글을 지나 산을 올라가면 이 유명한 장소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곳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꽤 위험할 수 있어요. 가이드가 없다면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열대우림은 독사, 아나콘다, 도깨구리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